안녕하세요. 보유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운영 특강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은 총 2개의 강좌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 어린이집의 정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지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직장 어린이집 현황, 직장 어린이집 위탁 심사표,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위탁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어린이집의 정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직장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기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포함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도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 규모 이상은 어떤 규모를 말할까요? 네, 하단에 핑크색으로 제가 표시해 두었는데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상시로 근무하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남녀 합해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주가 모여서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당 명단을 공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직장 어린이집 의무 그 사업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장관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하지 않는 곳,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 명단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뉴스에 올해 2020년도에 또는 2019년도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어딘지 이렇게 리스트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론에 부정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노출되고 나면 어떻게 우리도 한번 설치해 볼까? 이렇게 이제 설치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미이행 사업단을 공표를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영유아보육법을 통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설치 의무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또 지원도 있습니다.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처음에 시설과 관련된 부분, 시설과 교재교구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하고 다음 표지에 말씀드릴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대규모 시설에서는 지원 액수가 좀 크죠. 뭐 단독이면 3억 원, 이제 공독이면 6억 원 이렇게 시설 전환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 그래서 규모가 좀 적은 곳이죠. 이런 곳에서는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뭐 네 곳, 뭐 다섯 개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사업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 옆에 보시면 금액이 굉장히 크죠. 뭐 10억, 20억 이렇게 많은 이제 시설과 관련된 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시설 건립비라든가 시설 전환비, 시설 매입비 이런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서 기업에서도 갑자기 큰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재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설과 관련된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교재교구와 관련해서도 네, 뭐 5천만 원, 뭐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원 기준 및 비율을 보면 전체 소요 비용의 100%를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적게는 뭐 40%부터 많게는 90%까지 기업에서도 사업주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좀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고 지원 한도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인건비 관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 관련해서 대규모 기업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좀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아무래도 예산이 많고 매출이 크다 보니까 작은 기업보다는 이런 부담을 덜 느끼겠죠. 직장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이죠. 근무하는 그 근로자와 또 주 30시간 이상, 또 2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원액이 좀 차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 월급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1인당 매월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제 6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20만 원을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설치나 교재교구 관련해서도 부담을 좀 덜고 또 운영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사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교사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좀 부담을 덜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의 이제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 원칙이 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같은 그 가까운 곳에 엄마가 또는 아빠가 근무하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있다면 아이가 아침에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또는 뭐 그냥 궁금해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편안하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 사업주는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보조를 해야 됩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육료에서 충당하는 방식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 이렇게 인건비로 운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과 관련된 운영은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보육법 또는 보육사업 안내와 이런 지자체의 보육 관련 조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 비해서 본인들이 또 이렇게 그 좀 보고를 하고 또 따라야 될 규정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이나 보육사업 안내 해당 지자체의 보육 관련 지침이나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건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주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뭐 인사나 이런 모든 원칙을 또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두 가지를 좀 따라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운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장이 최종 운영 책임을 지지만 이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직영해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위탁 운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위탁관리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탁처에서는 또 원장을 채용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장이 직접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고 위탁생은 원장과 전체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옆에 보면 그러면 누가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은 개인과 법인과 단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원장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법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단체, 대학과 같은 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학은 학교법인이기도 해서 법인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대학은 또 단체로 이렇게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위탁에 참여하는 법인의 경우 비영리 법인만 해당이 되고 영리 법인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직장 어린이집의 정의와 설치 의무와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 위탁 심사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은 대부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 어린이집 현황과 그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많은 그 위탁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직장 어린이집 중에서 100개 이상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4개 법인 정도 있는데 그 4개 법인의 보육 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체에 취업을 해서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위탁체 현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